내가 아직 건물을 안 사본 입장에서 이미 몇 년 전에 괜찮은 건물을 사본 사람의 입장을 이게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는 나뉘어져 있어요. 반갑습니다. 연금형 부동산 연구소 황 소장입니다. 저희 영상은 노력해서 강남 빌딩을 갖고 싶은 분, 그리고 내가 노력해서 성장 발전해서 부자가 되고 싶은 분들이 보는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꼭 그런 생각이 있는 분들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해드릴 얘기는 강남 빌딩 시장은 이원화돼 있다는 거예요. 지난 한 4, 5년 동안 시장이 그렇게 변모됐다고 저는 많이 느낍니다. 이 이원화됐다는 게 뭐냐면 강남 빌딩은 그대로 있지만 강남 빌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둘로 나뉘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뭐 전통적인 부자, 신흥 부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건 아니고 뭐냐면요. 가질 만한 상황이 돼서 갖고 있는 분들과 돈을 벌기 위해서 영끌까지 해서 강남 빌딩을 갖게 된 사람, 이렇게 둘로 나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경기가 나빠지면 괜찮은 강남 빌딩이 싸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에게 상담 오는 분들 중에도 점점 더 경기 나빠지면 싼 가격에 괜찮은 위치에 있는 건물들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지금보다 10% 20% 내지는 30% 싼 가격에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강남 빌딩 시장, 즉 강남 빌딩 소유주들의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런 생각을 한다고 저는 보여져요. 자동차라고 치면요, 예전에는 카푸어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어요. 원래 그 정도 차를 탈 만한 자산 상황이 되는 사람들이 차를 샀죠. 포르쉐든 뭐 벤틀리든 롤스로이스든 그 위에 이런 고급 차들, 비싼 차들을 원래 자산 상황이 되는 사람들만 타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차를 보고 저 사람이 부자다 안 부자다를 알게 됐고, 뭐 또 그걸 이용하려고 사기꾼들이 그런 차를 일부러 사가지고 부자인 척 행세해서 사기치는 경우들도 물론 있었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이 무리해서 고급차를 사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카푸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내가 상황이 안 되지만 좋은 차를 사서 타는 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직업을 잃거나 경기가 나빠지면 그런 차들이 시장에 중고차로 확 풀리죠.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첫 번째로 타격을 입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 정도 차를 타는 거는 경제 상황상 맞지 않는데 타다가 어려워지니까 한 번에 쫙 내놓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처럼 이 빌딩 시장도 지금은 이원화돼 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자동차 시장이 과거에는 지금보다 훨씬 덜했듯이, 그런 카퍼라는 단어가 막 일반적으로 얘기할 정도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일반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차만 보고 그 사람이 부자다 안 부자다 알 수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 자동차 커뮤니티 같은 데 보면은 내가 월 소득이 300만 원인데 리스료 한 200만 원, 250만 원 낸 차 살까 말까, 이런 내용들이 있다면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건데, 좋은 차 한 대 타는 것만으로 그냥 인생의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건물 시장도 지금 전 그렇게 됐다고 봐요. 원래 건물이라는 건 소득이 충분히 있고 그러면서 자산도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가는 어떤 자산 증식 내지는 월세 소득을 얻기 위해서 사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건물을 보유하다 보니까 경기와 크게 상관이 없었어요. 매물이 나오는 것들이. 과거에는 아파트, 예를 들어서 강남의 핵심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 경기 나쁘다고 해서 막 매물이 막 나와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건물은 어떻게 보면 그거보다 좀 더 위의 단계에 있어요. 근데 강남 건물이 경기가 나빠지면 막 급매가 나오고 괜찮은 위치에 싸게 나올까? 이거는요, 전혀 안 맞는 그 어떤 생각이란 말이에요. 근데 황 소장님, 요즘에 기사 보면 막 싸게 나오고 막 유튜브에도 싸게 나온다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원화돼 있는 것 중에 이 밑에 있는 것들이 대부분 나오죠. 리모델링 하면 이거 신축하면 얼마 벌 거야,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내가 모든 거 다 영끌해가지고 샀어요. 근데 경기 나빠지니까 내가 지금 그걸 못 버텨요. 그런 것들이 가격이 낮게 나오고, 예를 들어서 내가 들어간 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나오는 상황이 되는 거지, 이 위의 것들은 그렇게 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뭐 영상에서 뭐 월소득 1억 얘기하고 뭐 몇백억 자산이 있는 분들에 대한 상황을 얘기해 드리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 댓글 보면, 이건 뭐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이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되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사람들이 강남의 건물을 사는 거예요. 보통 사람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강남 건물이라는 게 어떻게 보통 사람의 영역이에요. 강남의 아파트 30평대 40평대 이런 것도 사실 보통 사람의 영역은 아니잖아요. 상당히 자산을 모은 사람이거나 많이 물려받은 사람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통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사실 안 맞죠.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보통 사람의 영역은 일단 아니니까 이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얘기고, 그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아까 얘기로 돌아가서요,
강남 빌딩이라는 거는 원래는 되게 탄탄한 건물주들만 있었어요. 원래는 경제적인 문제가 일어나더라도 내가 이 건물을 지킬 수 있는 여건의 사람들이 강남에 건물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건물에 돈 된다고 하니까 막 쏟아져 들어오면서 카푸어가 생긴 것처럼 빌딩 푸어들이 생긴 거죠. 내가 이거를 3년 안에 돼야 돼, 2년 안에 돼야 돼, 내가 이거 최대한 버틸 때까지 버틸 거야, 이 상황, 이런 것들이 지금 가격이 낮게 나오는 건데, 지금보다 경기 상황이 더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이쪽에 있는 건물, 원래 강남 건물을 가질만 했고 현금 흐름이나 자산이 충분히 있는 이 영역에 있는 건물들은 싸게 나오기가, 근데 뭐 어떤 경우가 있던데 그런 경우가 한둘 나올 수는 있죠. 그거는 경기와 상관없이 경기가 좋든 나쁘든 사업이 망하는 경우, 본인이 잘못된 일을 해서 엉뚱한 데 투자를 해서, 이런 일들은 경기가 좋든 나쁘든 원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경기가 더 나빠진다고 해서 이 괜찮은 위치에 있는 건물들이 더 싸게 나온다?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반문해 보면 너무너무 쉬운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강남에 건물을 사려고 하는 분들, 현금이 최소 30억 이상 있다. 그리고 나는 강남에 건물을 사려고 한다. 뭐 30억 이상이 뭐 7, 80억 될 수도 있고 뭐 1, 200억 될 수도 있고 뭐 그 이상, 뭐 최근에 오신 분들 500억 이상 있다. 이런 분들 대부분 집이 있단 말이에요. 없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집이 있어요. 그럼 그 집을 내가 예를 들어서 뭐 30억에 샀어요. 호가가 40억이고 실제 매매는 안 된다고 쳐요. 그러면 나는 호가 40억짜리 집 하나 있고 현금이 예를 들어서 50억, 60억 있어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지금보다 경기가 더 나빠진다면 이 40억이 호가인 이 집을 30억에 팔 생각이 있을까요? 안 팔면 안 팔았지, 이거를 40억 호가인데 30억에 팔지 않습니다. 이거와 마찬가지예요. 근데 나는 내가 살려고만 생각하니까 그 사람들이 싸게 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내가 지금 건물을 사고 나서 5년 뒤, 10년 뒤 지난 상황인 분들이란 말이에요. 상당히 안정적인 상황에 있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경기가 나빠진다고 해서 이걸 싸게 팔까? 이게 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지금 뭐 강남 아파트 값이 뭐 떨어졌다 어쩌고 저쩌다 거래가 안 일어난다. 안 팔아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팔아야 내가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분들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싸게 팔 바에는 안 판다, 이게 맞는 거지, 그런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팔고 안 팔고를 정하지는 않잖아요. 제가 이걸 왜 특히 더 느끼게 됐냐면, 저희 본부장님이랑 얘기하다가 경기 안 좋아지면 소장님 갖고 있는 얼마짜리 건물 얼마에 팔겠냐고. 아니요, 전 제가 예를 들어서 제 자산이 빵원이 된다면 팔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난 그거 팔 생각이 없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자마자 저도 바로 나 같은 사람이 상당히 많을 텐데 본인이 갖고 있는 건물을 자의적으로 헐값에 내놓을 사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미 안정적인 상황에서 본인이 정말 잘못되지 않는 이상 헐값에 내놓기는 많이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 경매에 나온 건물이나 아니면 뭐 이자를 못 견뎌서 나온 건물들이 있으니까 앞으로 우량한 위치에 있는 건물들도 나올 것이다. 그거는 그렇게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로수길 라인에 임대 몇 년씩 뭐 1, 2년씩 비어 있어도 건물주들이 그 건물 뭐 싸게 안 팔잖아요. 그거 문제라고 하지만 그 문제라고 하는 사람보다 그 건물주가 훨씬 더 우량한 상황에 있을 거예요. 안전적인 상황에 있을 거예요. 이 완전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인 거잖아요. 왜 저거 한 달에 얼마라도 받으면 더 득이 될 텐데 왜 그러지 않을까? 더 싸게 내놔야지, 이렇게. 그거는 이제 아직 그만큼 자산이 없어 본 사람이 생각하는 거고, 또 하나, 내가 아직 건물을 안 사본 입장에서 이미 몇 년 전에 괜찮은 건물을 사본 사람의 입장을 이게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는 나뉘어져 있어요. 사기 전 입장과 사고 나서 몇 년이 지난 입장, 서로 나뉘어져 있는데, 현재 강남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그 부류도 정확히 나뉘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가 나빠진다고 해서 씀씀이를 좀 줄일 수 있겠죠. 근데 그것도 드물 거예요. 물론 뭐 씀씀이를 좀 줄인다고 하더라도 이 건물을 싸게 내놓는 일은 극히 드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찮은 입지에 내가 적어도 A급이다, 이런 정도의 위치에 건물을 사려고 한다면 계속 찾으면서 괜찮은 게 나오면 사는 거지, 경기가 나빠지면 더 싸게 나오지 않을까, 더 싸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다려서 그게 되는 일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줄곧 찾고 있다가 괜찮은 게 나왔을 때 사는 게 할 일이지, 시기를 봐가면서 괜찮은 입지의 건물을 살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보는 거는 사실 이론적으로 그냥 아직 안 사본 입장에서, 아니면 건물을 다뤄보지 않은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가져보면 반대 입장이라는 거를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괜찮은 A급 빌딩의 요건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제가 연구명 부동산 연구소 카페에 써놓은 돈 되는 강남 빌딩 입지 8법칙을 한번 꼭 보시고요, 내지는 강남 빌딩 가격 대사전까지 보시면 어느 정도 본인이 감을 잡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